예, 안녕하세요. 배워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요, 공급에 관한 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공급 대책이 내주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용적률 상향 조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재건축 사업성 높여서 물량을 조금 늘리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나는 물량, 이 서울 도심의 신축 아파트가 이전보다는 좀 많아질 수 있는 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러분들 이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기존의 정부 기조가 뭐였죠? 재건축 재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고, 또 이제 도심 속에서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진행이 되게 되면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 눌러주고 억눌렀던 게 지금 재건축 사업인데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규제 완화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요, 이 규제가 완화되는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재건축이 진행될 만한 아파트 단지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나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개편되는 세제안 살펴보게 되면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데 있어서 자,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변화되는 세제 개편안에 좀 벗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홀가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내가 청약 점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진 돈도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울 안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인천에서도 자, 일단 입지가 좋은데 약간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는 좀 소형 평수로 좀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 아파트들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 올라가고 좀 덜 올라간 아파트 단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인데 청약 점수 낮다? 근데 가진 돈은 별로 없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여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아파트로 이제 주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기존에 이제 이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면 이 외곽 지역의 택지 개발지에서 일단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권도 발달되어 있고 아이들 학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가장 많은 서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도심이겠죠. 이 3도심과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대중교통도 잘 들어서 있는 이 입지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보다는 이 앞으로 이 파급되는 효과와 사람들의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음마 잠실 5단지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강남에서 이 좀 뭔가 투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잠실주공 5단지, 자,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 웃을 때도 있고 진짜 울고 싶을 때도 있는 게 바로 이 두 아파트 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로 지금 기대감에 찬 이 두 아파트 단지 굉장히 지금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추진위원회가 2003년인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합 설립이 안 됐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가 일단 현재 굉장히 높은 가격이 이제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지만 일단 지금 매물들이 계속 호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하면서 일단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해당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였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실거주 2년을 안 하게 되면 일단 허가가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잠실주공 5단지 자, 아파트나 또는 지금 요 아파트 단지는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올해 2020년 12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됐다. 자, 그러면
이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얻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청산자 되면 뭐 이 아파트 소유하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음마 아파트를 소유자들이 지금 세입자들을 그 내보내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셨을 텐데, 지금 세입자들을 좀 내보내고 본인들이 2년 거주를 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자, 그리고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음마 아파트든 또는 잠실주공 5단지든 지금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두 단지만 보더라도 이 재건축 규제 완화 뭔가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팔고 싶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매매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기대감 때문에 매물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가격 호가는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지금 거래하기 어렵고 기대감에 찬 이 아파트 단지들, 자, 이 아파트 단지를 못 잡으면 사람들이라는 건 차선책을 찾게 돼 있죠. 차선책. 자,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 주변으로 가까운, 그러니까 강남권이죠. 강남권에서 차선책으로 찾아볼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아마도 사람들이 눈여겨볼 테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자, 소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주변 가까운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올림픽 선수촌,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해밀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개포주공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자, 그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면 좀 시장이 그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가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 곳곳을 살펴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오르긴 올랐지만 이 아파트가 오래됐고 용적률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자,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가 소형 이 평수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을 보시면, 자, 그랬을 때 일단 그런 아파트를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내가 가진 게 없다,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점수는 좀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주택자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요번에 규제가 완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좀 1주택을 취득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재건축 규제안 완화되는 모습, 이제 뉴스에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주거지역 최고 아파트 층수를 35층에서 일단 3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에 일정 비율 임대주택 공급이나 기부 체납 등 개발이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조금 늘리는 거죠. 기부 체납 등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 뭔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분명히 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줬을 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이 공공 재건축 할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이라는 부분을 그 인센티브로 주게 되는데, 기존 주거 3종, 그래서 용적률이 300%,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그 법률적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자체마다 이 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3종이 보통 250%로 이제 잡혀 있는데, 일단은 이 공법상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거 3종 300%에서 이 준주거로 용도 지역을 그 변경해 주게 되면 공공 재건축, 그래서 이제 진행한다. 자, 그랬을 때 용적률이 이제 50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일반 분양과 이제 기부 체납 요 부분이 늘어나는 용적률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공공 재건축 대신에 그 재건축에 일단은 그 심혈을 기우는 게 도심 속에 이제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자, 이게 지금 공급을 늘리게 되면 지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도심 속에 이제 뭔가 이 주택 공급을 늘렸을 때 좀 서민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이런 주택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잘 사는 동네,
좀 부유층이 사는 동네일수록 일단 그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분당이라든가 압구정동이나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1대1 재건축 방식의 그 재건축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도 한 단지도 있었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단지도 있지만, 일단은 서울시나 정부의 기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심의위원회에서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공공재건축,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제 정비사업에 조합과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하는 공공재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뭔가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있는 관계자가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공공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 모색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공공분양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공공분양을 같이 하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재건축 조합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조합이 보유한 토지 일부를 정부가 기부 체납을 받는 거예요. 기부 체납을. 그래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해당 용지에 정부 재정이나 이제 주택기금 등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공공 재건축도 이제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현행 용적률 체계에 그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300%거든요. 예, 공법상으로. 근데 준주거로 하게 되면 500%로 늘어나게 돼요. 그럼 늘어나는 용적률의 100%를 지금 임대주택으로 이제 기부 체납해야 하는데, 자, 공공 분양 방식이 기부 체납이 허용이 되면 일단 전체 대지 면적의 5분의 1 정도는 정부가 기부 체납 받는 형식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공공재건축에 임대 대신에 공공분양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건축 조합에서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기부 체납한 그 용적률에 그 임대 아파트를 지금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재건축 단지, 특히나 이제 고가 아파트가 있고, 예를 들자면 강남권에 있는 이 재건축 단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임대주택 공급안보다는 공공, 예, 분양을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단은 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공공 재건축 참여가 있어야 지금 있어야 일단 허울뿐인,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재건축 추진단지에서 임대형 기부 체납이 아니라 공공분양형이라면 일단 공공 재건축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서 쏠쏠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공공 분양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일단 그 인센티브는 이제 용적률 향상이죠. 그래서 이제 주거 3종을 주거 2종을 이제 중주거 지역으로 이제 이 용도 변경을 시켜주면서 일단 도심 속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자, 만약에 이렇게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단은 그 강남이나 여의도, 목동 주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지역에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제 압구정 뭐 1에서 6지구, 잠실 5단지, 뭐 올림픽 선수촌, 여의도 시범 아파트,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요 단지가 약 6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현행 계약상, 그러니까 계획상 이 단지들이 재건축하면 추가로 4에서 5만 가구 정도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 공공 재건축을 받아들였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주요 지역에 이 공공 분양 방식의 아파트
4에서 5만 가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추가 공급 물량은 최대 이제 그 10만 가구 정도 이제 이 전후로 해서 이 신축 아파트가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지금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해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재건축에서 지금 이제 서울 도심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이 또 상징성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이제 그쪽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공 분양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분양 물량은 토지 임대부나 지분 적립형 방식이 접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규제가 완화가 되면 공공 분양 근데 이제 그게 토지 임대부나 지분 적립형 방식으로 간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의 땅값 자체가 워낙에 높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위에 두 가지 방법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분양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저 5구제곱미터 10억 원 이하로 좀 가격을 떨어뜨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예, 10억 원 이하로. 예,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분 적립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지분 적립형. 예. 지분 적립형 분양이라는 거는 일단 실거주자인 개인이 분양가의 40%,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나머지 60%를 납부하는 분양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40%를 지불하고요. 자, 공공기관에서 일단 60%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싸게 분양받아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요. 차후에 이 나머지 공공기관에서 지불했던 60% 있잖아요. 그래서 60%를 차후에 살아가면서 적립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예, 점점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 지분 적립형 분양 방식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토지 임대부 분양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소유하고요. 누가요?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건물만 분양하는 거죠. 예, 건물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시절에도 자, 이렇게 분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고요. 자, 분양받은 사람은 일반 분양가 대비 반의 반값으로 예, 거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뭐라고요? 반의 반값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 거죠. 대신에 자, 이분들은 뭐 하나를 내야 돼요. 바로 국가에서 이 토지를 소유하고 땅을 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유자에게 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매달 국가에 일정한 임차료를 이제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공 재건축 시 용적률 확대라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 공공 그러니까 공공 분양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웬만한 고가주택이 모여있는 지역들, 강남권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 정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방안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분양 시스템이고요. 공공분양 시스템으로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지분 적립형 또는 그 토지 임대부로 분양을 할 수 있을 거다. 왜? 이쪽 강남권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주요 지역에 이제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손을 잡고 공공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값, 이 토지값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자, 분양가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회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나 이제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 아파트나 이런 형식으로 뭐 진행 그 하는 것보다도 뭐 1대1을 더 선호를 해요. 근데 1대1로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하기가 굉장히 지금은 퇴짜들도 몇 번 맞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서울 주요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권 또 서울
그 서울 도심, 그러니까 주요 지역이 아닌 서울 외곽권에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서울 안에 비강남권이죠. 자, 그런 지역에도 사실상 그 아파트가 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좀 괜찮고요. 근데 이제 소형 평수로 좀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사업성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 이렇게 그 공공과 같이 손을 잡고 재건축을 함으로써 용적률이 조금 높아지고 확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괜찮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완화가 되게 되면 일단 그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주택을 늘리는 게 부담스럽죠. 보유세도 부담스럽고 양도하기도 부담스럽고요. 근데 이제 청약 점수 부족하다.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약 점수가 좀 낮다. 예, 그 다음에 무주택자다. 예, 그래서 세금 내는 데 있어서 취득이나 보유, 양도 크게 부담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여튼 그 무주택자고 청약 점수가 좀 낮고 또 자금이 부족하다. 자, 이 3박자가 딱딱 들어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됐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나 또는 경기권에 좀 아파트 단지 많이 안 오른 단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을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좀 살펴보신다 그러면 향후에 재건축이 이전보다는 좀 완화됐기 때문에 자, 속도라는 면도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심 외곽지에 있는 그 교통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학군이나 상권이 들어서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지역보다는 또 직장과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상권도 좋고 또 대중교통도 좋고요.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군이 갖춰져 있는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건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는 지역이고 기반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이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일단 여러분들 한번 규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또는 진짜 규제는 풀리는지 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자 그 주택 마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